자, 여러분, 이어서 15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5번 여러 차례 했던 문제입니다. 쉽진 않지만은 앞에서 한 세 번 정도 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웬만한 학교에서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출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출제를 아주 많이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공부를 충분히 했다면 지금 이 문제는 좀 쉬워야 돼요. 자, 시작해 볼까요? 우선 스탑 버튼을 누르시고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자, 이제 시작합니다.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요렇게 값을 줬다는 것은 축이 3인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거니와, 그죠? 음, 요거 보면 우리가 2차식을 바로 쓸 수가 있죠. 이렇게 fx는 요 정도는 되나요? 2차 함계수가 1이니까요. x-2, x-4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죠. 그치? 그러니까 이걸 전개를 했더니, 전개를 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즉 완전 제곱식입니다. 어,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보니까 이제 최대값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쌤이 그래프를 하나 살짝 그려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fx의 그래프입니다. y는 fx의 그래프인데, 여기에 x축이 이렇게 있어서 접하는 거죠? 접하는데 3에서 이렇게 접하는 거죠. 자, 조금 자연스러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보는 문제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t에서 t 플러스 2까지 값을 제한한 상태에서 fx의 최대값을 gt라 하자.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당연히 t를 대입하거나 아니면 t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최대값이 나올 거니까요. 예전에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길이가 2인 막대기 하나 이렇게 딱 해가지고서 여기가 t고 여기가 t 플러스 2일 때 이, 이 범위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서 움직인다고, 이렇게 움직이면. 자, 이렇게 움직일 때 보세요. 여러분들이 최대 최소가 이쪽으로 살짝 치우치면 어디에서 최대예요? 이렇게 치우쳤다 그러면 t에서 최대죠. 다시 한 번만 설명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요렇게 잘라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요만큼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최대값은 t에서 최대라고. 그러니까 이게 ft가 바로 최대값이 되는 거죠. 이해가요? 자, 그런데 반대로 얘가 오른쪽으로 치우쳤다. 반대로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쳤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번에는 아까와 같은 요령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t 플러스 2에서 영원히 최대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최대값 GT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은 FT였다가 한 번은 FT 플러스 2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한가운데 있죠? 이 한가운데 어떤 값이 있냐면 T 플러스 1이 있어요. T와 T 플러스 2의 중점. 이 값하고 누구하고 비교했을 때? 3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T 플러스 1이 3보다 작다, 크다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그것은 T가 2보다 작을 때. 왜냐하면 T 플러스 1이 3일 때는 T가 2니까요. 그 다음에 밑에 얘는 T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최대값을 GT라 하자. 그 다음에 이제 묻고 있는 걸 보시면 그 최대값 GT에 대해서 G2는 얼마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G2는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 거니까 G2는 이 넣으면 F4. F4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 F4 대입하면 얼마예요? 1이지, 1. 그러니까 요 A 값은 1임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G2는 A인데 이 값은 1이다. 괜찮아요? 2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G2, e에다 2 대입하면 여기 T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2를 넣었더니 F4다, F4. F4는 여기 있잖아요, F4는 1. 그쵸? 그래서 A 값은 1이다. 이건 쉽게 구해내고요. 두 번째, GT가 2가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이건 그냥 이렇게 푸세요. 얘는 GT가 2니까 이 값이 이제 2가 되는 거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럼 FT를 2라고 놓고 풀어. 그럼 FT가 뭐야? 여기다가 t 대입한 거죠. 그러니까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는 얼마? 2 이렇게.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6t 자, 요거는 이제
요 방정식을 풀어서 선생님 잠깐만 요거는 t제곱 t제곱 마이너스 6t 얘는 아유 잠깐만요. 이거 지우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t 마이너스 3의 제곱은 2니까요. 따라서 t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요거 ft잖아요. ft를 2라고 놓은 거니까 요거 t가 2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이때 선택하는 t는 3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돼야 돼요. 이해 가요? 그렇지. 이번에는 ft 플러스 2. 그래서 ft 플러스 2는 뭐냐? 여기다가 t 플러스 2 대입한 거니까 이렇게 되죠. t 플러스 1의 제곱은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치? ft 플러스 2구나. 2. 그죠? t 플러스 2. 그 t 플러스 2를 f에다가 t 플러스 2를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요. 여기다가 여기 지금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t 플러스 2를 대입하면 t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자, 그래서 t는 제곱을 떼면 1 뿔마 루트 2인데 이번에는 얼마보다 커야 되냐면 2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t는 1 플러스 루트 2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실근의 뭐를 합을 b라 하자 그랬으니까 이거 둘이 합하면 루트 2 사라져서 아 b는 4구나 이렇게 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요. 다 됐습니다. 그래서 B가 4니까요. A는 1이고요. 그래서 여기 1하고 4 집어넣으니까 14라는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앞에서 선생님 또 이렇게 풀었었죠.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FT의 그래프 중에서 보시죠.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FT의 그래프 중에서 T가 2보다 작은 거. 그러니까 여기가 3이니까요. 요거 Y는 요걸 FT라고 본다면 요쯤에 2가 있겠지. 그래서 2보다 작은 부분을 선택하면 요걸 선택하게 돼요. 그 다음에 2보다 큰 부분을 FT 플러스 2고 이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2일 때 둘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을 확인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2,1이고요. 그런데 FT 요게 지금 이제 요게 GT거든요. GT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와 유사한 문제 풀 때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그때 이걸 Y는 GT랑 Y는 2라고 하는 직선이랑 그걸 그려보면 여기가 1이니까 Y는 2는 요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Y는 2. 그래서 요 두 개가 바로 요 작은 게 바로 다름 아닌 아까 구한 뭐예요? 여기 있지. 1 어디 있어? 3 마이너스 루트 2. 또 다른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근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값을 구할 필요가 없고 이게 대칭 구조라서 이것과 이거의 가운데 중점이 이거든. 만약에 이걸 알파, 이걸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2로 나눈 게 바로 여기 있는 2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두 군의 합은 2를 곱하면 4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도 있다. 아니면 직접 이렇게 구해도 괜찮고. 이해 가셨어요? 아, 어렵습니다. 15번이었습니다. 자, 16번으로 가죠. 자, 16번이 이 시험지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웬만한 중위권 이하 친구들은 포기하는 게 좋겠고요. 자, 중상위권 도전 갑니다. 고민 좀 해보시고 문제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함수 fx가 묘하게 나왔습니다. 두 개로 찢어놨습니다. 요걸 F1이라고 그러고 밑에 거를 F2라고 선생님이 잠깐 이름을 줄게요. 편의상. 오케이? 자, 그런데 얼마를 기준으로 얘가 찢어져 있냐면 a 플러스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심심하니까 한번 대입해 봅시다. a 플러스 1. 여기다 대입하니까 이거 남은 값이 얼마예요? 3이죠, 3. 그 다음에 여기도 a 플러스 1 여기다 대입해 보면 a가 사라지고 요거 제곱하고 마이너스 붙어가지고 역시 여기도 3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개의 함수가 둘 다 2차 함수죠. 근데 얘는 아래로 볼록하고 얘는 위로 볼록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개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 a 플러스 1 대입했을 때 그 값이 같았거든요. 그래서 뭐 뒤에서 뭘 묻든지 간에 그래프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함수 나오면 그 함수는 그래프 아닙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자, 생각해보죠. 요거 아래로 볼록합니다. 꼭지점이 몇 코마 몇이냐면 a, 2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a, 2. 그쵸? 그런데 얼마로 잘랐냐? a보다 살짝 큰 a 플러스 1보다 작을 때로 잘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a니까 a 플러스 1은 대략 이쯤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 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위에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버리고요. 그런데
밑에 있는 F2는요, 위로 볼록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꼭지점이 A 플러스 2, 4예요. 여기가 A 플러스 1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았죠. 위로 볼록하죠. 꼭지점은 이쯤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 가세요? 그렇지. 그럼 이 점은 뭐예요? 이 점은 A 플러스 2, 4. 이 점은 A, 2. 요 가운데 점은 A 플러스 1, 대입하면 3. 이런 그래프가 우선 fx의 그래프입니다. 이걸 선생님이 좀 예쁘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게 왼쪽. 이고 오른쪽은 여기서 자,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A, 자, 위에 거죠. A, 2죠. 여기가 경계 A 플러스 1, 3. 그다음에 여기가 오른쪽 F2 그래프의 꼭지점 A 플러스 2, 4.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프가. 얘가 지금 Y는 fx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그래프가 어렵지만 어떤 특징이 있나요? 해석하기 어렵죠, 그죠? 우선은요, 두 개의 꼭지점이 Y좌표가 고정돼 있어요. 오른쪽에 그 F2 빨간 거는 위에 꼭지점이 4죠, 4. 파란 건 아래쪽이 2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는 A 때문에 움직이기는 움직입니다. A 값 때문에. 그런데 위아래는 못 움직여요. 4와 2가 고정돼 있어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런 겁니다. Y는 4라고 하는 선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이게 Y는, 아이고, 이게 Y는 4. 그 다음에 또 하나. 밑에 Y는 2라고 하는 게 또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Y는 2. 아이고. 이렇게. 그리고서, 여러분, 그리고서는 얘가, 자, 이해해 보세요. 요게 위아래는 못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꼭지점이 2하고 4가 고정돼 있거든. 하지만 A 값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렇게. A 값에 따라서 A가 달라지니까 문자라서 이해가요? 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이제 시작해 보죠. 이때 방정식 fx는 x 이랬거든요, 여러분. 방정식 fx는 x 이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거 너무 중요한데 y는 뭐 fx하고 y는 뭐 x의 교점이 몇 개다? 두 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그래프하고 어딘가에 있을 y는 x 있죠. 기울기가 1인 직선 원점 지나면서 이 직선하고 교점이 몇 개다?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서로 다른 두 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y는 x는 고정되어 있는 직선이잖아.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한 것처럼 얘를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좌우로 몇 군데서 만나도록? 네, 두 군데서 만나도록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움직이기 너무 귀찮으니까 우리는 y는 x를 좀 움직여 봅시다. 어차피 결과는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기울기가 1인 y는 x라고 하는 직선을 하나 딱 그어서요. 자, 적당히. 자, 좋아요. 여기에 지금 y는 x입니다. 근데 y는 x를 선생님이 편의상 움직이긴 하지만 불편합니다.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 가시죠? y는 x는 고정돼 있잖아요. 원점 지나면서. 원점 지나면서 고정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얘가 fx하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즉 두 군데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얘를 움직입니다. 자, 지금 한 군데서 만나고 있죠. 그러다가 최초로 파란색 그래프, 즉 F1하고 뭐 할 때? 그렇지, 이렇게 접할 때.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얘가 계속해서 움직이면 빨간색하고 접할 때 이렇게. 요때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요때가 바로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접하고 여기서도 접하고. 그래서 이럴 때의 요 A 값을 구하는 것은 누가 등장해야 합니까? 그렇지. 판별식이 등장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자, 누구랑 누구랑 어떻게 소거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요거 있잖아요. 요거. fx는 x. 이거 있죠? 이거.
fx는 x니까 fx는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는 파란색하고 접할 때는 요거. 그 다음에 빨간색 F2하고 접할 때는 여기. 그래서 여러분 계산이 조금 복잡하지만 미안하지만 판별식 두 번 써야 합니다. 전개해가지고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선생님 여기다가 이제 잠깐 메모를 좀 써볼게요. 자, 요 방정식 fx는 x 말이죠. 우선 첫 번째로 x-a의 f1입니다. 제곱 플러스 2랑 x랑 요 x랑 연립했을 때 여기서 판별식을 써가지고 중군 접할 때니까 중군 0이라고 놓으면 자, 이 계산을 생략할 겁니다. 요때 a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요때 a 값이 5분의 7이 나와요. 요때 a 값이 5분의 7. 자, 판별식 쓰는 건 여러분 꼭 해보셔야 돼요. 꼭 해보셔서 5분의 7이 나오고 아니. 4분의 7. 4분의 7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F2, 즉 빨간색하고 접할 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랑 x랑 이렇게 연립했을 때 요거에 대해서 판별식을 또 0이라고 놓으면 이때 a 값은 4분의 9가 나와요. 판별식 써서 계산하는 건 쌤이 생략하고 여러분들에게 맡깁니다. 그랬을 때 그 두 개의 a 값의 그 곱을 p분의 q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p분의 q라고 하는 것은 두 개를 곱해서 4분의 7, 4분의 9 곱하니까 16분의 97, 63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것도 어려웠는데 그 다음 묻는 건 더 불편합니다. a 값에 관계없이 방정식 fx는 mx 플러스 n. 그러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방정식 y는 fx 하고요. 그 방정식 fx는 mx 플러스 n이라고 했잖아요. 그 y는 mx 플러스 n하고 요게 A 값하고 관계없이. 자, 여러분. A 값과 관계없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A가 어떠한 값을 갖는다 하더라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가 어떤 값을 갖는다 하더라도 즉 A 값에 따라서 이 그래프는 위쪽 아래쪽으로는 못 움직여요. 4와 2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좌우로만 움직이거든. 좌우로만 움직이는데 이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직선하고 좌우로 얼마든지 움직여도 늘 교점이 두 개라는 거야. 이 mx 플러스 n이 어떤 직선인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fx가 좌우로 마음껏 움직이고 막 천만 무한대로 움직여도 a 값에 관계없으니까 항상 교점이 두 개여야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파격적인 생각이 필요한데. 그렇지. 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한 직선은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있는 이런 직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겁니다, 이거. y는 4하고 y는 2하고 얘가 바로 y는 mx 플러스 n일 때만 보세요. 교점이 하나, 두 개잖아요. 아무리 좌우로 움직여도 교점은 항상 두 개죠. a 값에 관계없이. 이해가실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두 개고요. 그러니까 y는 4, y는 2가 바로 mx 플러스 n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m이 0이고 m이 0이고 n은 4 또는 뭐예요? n은 4 또는 2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이해하기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해 가셨을까요? 죽인다 이건 진짜. 그래서 m,n 순서쌍의 개수가 r이라 할 때 0,4랑 0,2랑 해서 r은 2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묻고 있는 건 PQR 합하래입니다. 자, 따라서 P 더하기 Q 더하기 R은요. 63하고 16 더하니까 79에다가 2 더하니까 79, 81. 81이 정답인 진짜 기가 막힌 문제입니다. 자, 이해 가셨을까요? 선생님은 17번으로 가겠습니다. 17번 강의하고요. 17번도 좀 꽤 어려운 내용인데 이걸 설명하고 다음 강의를 끊어서 마지막 그 강의의 서술형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좀 볼까요? 17번. 시간 투자 하나 안 하나 이것도 어려워서 아마 대부분 못 풀 텐데요. 보시죠. 다항식 3개가 등장했는데 F하고 G는 3차식입니다. 3차식이고 미지수가 2개 보입니다. 자, 뜬금없는 HX가 등장합니다. 2차식의 형태. P가 문자이기 때문에 2차라고 단언할 수는 없고요. 2차식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FX하고 GX의 공통인수가 HX래요. 공통인수. 자, 여기 선수학습 조금 하겠습니다. 선생님 말 좀 들어보세요. 우선 숫자로 좀 이야기 좀 해볼까요? 여러분 12라는 숫자하고
뭐, 이 18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최대 공약수가 얼마인가요? 구해보세요. 최대 공약수. 6이죠, 6. 그 6이라고 하는 것은 18에서 12를 빼나, 12에서 18을 빼나, 그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늘 존재합니다. 어떻게 해도 존재합니다. 다른 숫자 뭘 잡아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공약수는 반드시 빼거나 더해도 꼭 인수로 존재합니다. 다항식으로 해보겠습니다. x-1, x 플러스 2라고 하는 2차식과 x-3, x 플러스 2라고 하는 두 개의 2차식 좀 봐보세요. 자, 편의상 이걸 A라고 그러고 이걸 B라고 잠깐 했을 때, 자, 공통인수 보이세요, 여러분? 공통인수 보이시죠? x 플러스 2가 공통인수입니다. 이때 여러분, A하고 B 빼보세요. 빼면 x 플러스 2, x 플러스 2가 공통인수니까 묶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x 마이너스 1에서 얘만 빼면 되니까 이제 그 뺀 결과는 이제 2가 될 텐데 어떤가요? 뺐는데 공통인수가 안 사라지죠. 그렇지. 이 공통인수의 재미있는 성질인데요. 이 공통인수는 두 개의 다항식 A, B를 더하거나 빼도 이 속에 x 플러스 2라고 하는 공통인수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공통인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문제를 봐야 합니다. 자, fx하고 gx의 공통인수가 hx래요. 보이시죠? 자, 우리 A 앞에 부호를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이 상관은 없는데요. GX에서 FX를 잠깐 빼볼게요. 이걸 빼면 X3성 사라지죠? 그렇죠? 사라집니다. FX를 뺐기 때문에 여기 있는 A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A-BX가 되고요. 그 다음에 EX는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돼서요. A 마이너스 B를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 공통인수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 어떻게 동의하시겠어요? 그쵸? 이 동의 안 하시면 안 돼요. 동의를 하면 얘가 공통인수니까 얘가 곧 뭐야? 공통인수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HX라고 그랬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곧 HX라는 거야. 얘가 바로 P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Q라는 거예요. 공통인수. 아니, 같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자,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 속에 공통인수가 있는데, 이게, 요거는 1차죠. 요거는 2차고. 그래서 P는 0이라는 소리입니다. P가 0.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X 플러스 Q만 남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속에 X 플러스 Q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X 플러스 Q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냐면, X 마이너스 2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Q가 마이너스 2다라는 사실을 가볍게 알아내는 겁니다. 근데 가볍지 않죠?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앞에 선생님이 선수학습을 좀 했는데, 어쨌든 두 식을 빼면 공통인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존재합니다. 근데 1차네요. 여기서는 2차 형태인데요. 그 말은 곧 P가 0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라에다가 PQ를 대입하면, 라에서 PQ를 대입해 보세요. 0하고 2를 대입하면 A-B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 0하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요. 제곱해서 계산하면 여기 2가 되네요. 자, 잠깐 좀 정신 좀 차리고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문제 너무 파묻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우선 P값, Q값 구했는데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항상 설명에 의욕이 앞서서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그 문제를 풀 때 항상 그 선생님 루틴을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에게. 그 루틴이 뭐냐면 일정한 루틴이 문제를 딱 보고 너무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우선 맨 마지막에 뭘 묻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스타트야, 스타트. 그래서 F3, G2를 물어봤는데, 그렇지. 그러면 FX하고 GX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FX하고 GX, A, B가 섞여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A 값과 B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이 몇 개 나와야 돼? 두 개 나와야 돼. 그래서 식이 하나 우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요건 이제 라를 이용해서 식 하나를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식 하나가 더 나와야 되잖아. 그 식 하나가 더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공통인수가 뭐라고요? 공통인수가 곧 x-2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럼 여기다 인수정리 써야죠. 2 대입하면 0 되는 거예요. F나 G나.
그래서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를 써서 x가 2일 때 f2 이 값이 0이거든요. f2 fx에다 2 대입해 봅니다. 2 대입하면 요게 8이 되고요. 2 대입하니까 2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b 이 값이 0 돼야 되거든. 인수 정리, 인수니까. x 마이너스 2가 인수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a하고 b를 이항해서 a 플러스 b가 2로 나누니까 2다. 요걸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식이 하나 또 나왔어요. 그래서 방금 밑에서 여기 a 플러스 b가 2다라고 하는 걸 찾아냈기 때문에 따라서 두 식으로부터 a, b 값 구하는 거잖아요. a는 2고 두 개 더하면 그다음에 b는 0임을 이렇게 해서 fx도 알아내고 gx도 알아낸 겁니다. 자, 문제에서 G2를 물어봤는데 이 G2는 따질 필요 없이 0입니다. 왜냐하면 GX와 FX의 공통인수가 X-2니까 대입 하나만 하나 0입니다. 우리는 F3만 구하면 되는데요. AB 값을 다 구했기 때문에 FX가 어떻게 되나요?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X의 3승에다가 A는 2니까요. 마이너스 4X고요. 확인되시죠? 여기 A에다 2 대입하면 B는 0이니까 끝났네. 여기다가 뭐 대입하라? 3 대입하라. 27에서 3, 4, 12 빼니까 15인가요? 27에서 3, 4, 12 뺍니다. 그러니까 15 맞죠? 그쵸? 제가 15. 15가 정답이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문제였고요. 여기는 이제 지우고 선생님이 잠시 후에 새로운 강의에서 주관식 서술형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번 강의에서 곧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자, 주관식 서술형에서 만나요.